네, 목요일 마감 백전불패 함께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강 후 야계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4,620도 돌파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아침 10시 반 기점으로 그 상승분을 반납해가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반도체가 하드캐리 했다가 지금은 역시나 반도체 또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 지수의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593포인트 현재 구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1% 못 미치는 숫자 보여줍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정말 큰 하루고요.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재차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코스닥으로는 946포인트, 현재 0.1%의 하락이고요. 다행히 코스닥 또한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단의 약세가 너무나 두드러지는 올 초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저평가 소외주를 봐야 된다라는 여의도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포트 전환 어떻게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6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환율이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 후반대에서 지금 거래를 이어가면서 1,500원 목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해도 굉장히 국소적으로 퐁당퐁당의 매수와 매도 흐름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재차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기관이 6,700억 원의 매물 출회로 오늘 매도 우위 포지션 잡아갑니다. 외국인도 3,000억 원가량을 팔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팔자가 이어지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다행히 오늘 6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오늘 그 수급상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장 마감까지 이제 한 1시간 반 남은 상황인데요. 수급의 변동성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총 상단의 종목들 보실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빅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9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컨센 그 부합하는 숫자 조금 더 웃도는 숫자가 나왔죠. 그렇다 보니 엄청난 기대감으로 오늘 개장을 했지만 일단은 선반영된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 0.5%의 상승이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개장하고 나서 14만 4천 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한 신고가 돌파를 했었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하죠. 4%의 강세로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하이닉스 달려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 투자은행 맥쿼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P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 2027년까지 이 강력한 슈퍼 사이클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면 손해다라는 취지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반영은 제한적인 움직임 현재 보여집니다. 오늘 확실히 그 반도체 수급을 제약바이오가 가져가는 듯한데요.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 선다고 하고요. 유한양행, 휴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총출동하게 되는데요. 과연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6%의 강세로 다시 한번 180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자리 옮겨서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작년에는 반도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지 종목까지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의 분위기.
어제는 현대차가 축제 분위기였었죠. 오늘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1.7%의 약세로 어제 상승을 일단은 소화를 해 나가는 흐름이고요. 34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5%,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스가에 대한 그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받아가고 있고요. HD현대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수주 낭보를 알리기도 했었고 HD현대중공업 오늘 호재를 물고 오면서 5%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국내 방산주도 투자 심리가 재차 살아난 모습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황제주에 재차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의 방산주들은 급락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같은 종목들 줄줄이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 금지, 배당 금지를 알렸습니다. 지금 무기 만드는 거에 집중해라라고 발언을 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투자 심리가 국내 방산주로 옮겨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오늘 방산과 우주항공주 일제히 다 오름세 분위기가 참 좋은 흐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이고요.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 오늘장에서는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재차 목전에 두고 있는 알테오젠 2%의 강세고 ABL바이오도 오늘은 1.4%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 안에서의 제약바이오도 오늘장에서 상승이 좀 더 우세하고요. 리가켄바이오와 코오롱티슈진, 펩트론까지 오늘 일제히 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2시에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로써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흐름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의 흐름은 아쉬우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으로는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 가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의 강세, 그 이후에 숨고르는 오후장인 듯한데요. 지금 어떻게 시장 바라봐야 될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찍었습니다. 어떠한 전략들 챙겨볼까요?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죠. 예, 과연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여전히 강한 반도체일지 아니면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일지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시황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목요일 시장 우리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는 힘이 좀 약해졌지만 양시장 다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장 시작에는 그동안 선반영이 되었던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후에 역시나 반도체 기대감으로 다시금 관련 종목들이 힘을 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대형주 위주로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현금 확보 이후에 다른 섹터로의 수급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 자체가 최근에 반도체, 현대차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주가 시장을 끌어왔던 시장인 만큼 수익률도 커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확보한 이후에 우리나라 관련주 내에서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종목의 수급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선순환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런 의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산이나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 물론 방산은 이제 우리나라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나온 고용 지표들이 약간은 혼조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들을 좀 밟아간다라고 하면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미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로 현금을 확보하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장 초반에 오늘 좋았던 제약바이오 이벤트 앞두고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두고도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CS 2026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밀려있던 그런 로봇주라던가 이런 흐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전장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들 그리고 지표 발표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기대만큼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입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들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20조 원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죠. 장 초반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을 소화해내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는 상승 이후에 좀 눌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기대치를 주가에 반영을 하는 그런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은 뭔가 지금 추격 매수를 접어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 소화라던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 시점을 노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눌린 구간을 좀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과 신고가에 대한 그런 영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는 4분기 실적 발표죠.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고 그 후에 나오게 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예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조정이나 이제 눌림 시 공략을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대에 좀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대형주 흐름이 너무 좋지만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는 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여전히 변동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HBM 라인의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공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외 이제 밸류체인을 함께하는 주요 기업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 분들 참 소외감이 들 것 같습니다. 눌림목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장주 외에 그 밑에 중소형주도 한번 살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 엑시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은 이제 후공정 핵심 테스트 솔루션을 전문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SSD 테스터 장비 분야에서 강력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죠.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기도 하지만 CXL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흐름을 좀 타는 종목이 엑시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도 포착이 되었고 외인 그리고 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다라고 하면은 HBM이 거의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이제 HBM도 HBM이지만 CXL도 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올해 이제 이쪽은 이제 본격적 개화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개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거나 첨단 공정을 담당하는 대형 장비사인 경우가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반도체가 양산되기 위해서는 공정 이후에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고속 용량 환경 속에서도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단계 없이는 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이 바로 그 테스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DDR 계열 메모리 테스터, 그리고 이미지 센서 테스트 장비를 공급해온 회사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성장과 함께 사업을 확장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또 미세 공정, 고속화가 이제 진행될수록 테스트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 역시 단순 보조 공정이 아니라 수율 그리고 생산성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 설비로 인식이 되는 부분에서 엑시콘이 이 영역에서 기술력 그리고 레퍼런스를 꾸준히 쌓아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업황 사이클로 인해서 좀 눌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이제 밸류체인 종목, 소부장 쪽으로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간 종목보다 갈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엑시콘 보시면은 지금 일본 기준 슈팅 구간 형성됐고요. 박스권을 좀 길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17,000원 구간대를 좀 뚫고서 지금 우상향 추세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여전히 좀 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세한 이야기 제가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장주는 보유자의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결합하고 있는 엑시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분기 실적 체크해 보시죠. 자, 우리 민주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 중에 1등 종목,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죠. 사면인데요. 지금 수익률이 340%,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도 5%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때쯤이면 욕심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사면 같은 경우도 제시 이후에 34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CES 2016에서 로봇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또 K 방산 수출이 지속이 되면서 이 모든 분야의 핵심 구동 장치를 공급하는 이 사면이 계속해서 좀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26년도 초부터 로봇, 방산 그리고 전기차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 모멘텀을 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사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제가 300% 이상 이제 수익률을 냈다라고 한다면 일부 정리하시는 부분이 맞고, 로봇 관련해서도 이미 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그 단기 변동성에 대한 그런 확대와 그리고 실적 공백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 정리하시고 다시금 타점 잡아서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월 동안 340% 올랐던 사면입니다. 이제 기분 좋게 수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면같이 300% 이상의 수익률 맛보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함께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DIT인데요. 어떤 모멘텀일까요? 네, DIT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DIT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이제 검사 장비를 또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DIT가 가지고 있는 급속 열 처리 공정에서 분량을 개선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이제 또 SK 하이닉스에서도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일본 업체에서도 이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FBD 분야에서도 국산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대만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 그리고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HBM 시장 확대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규모 계약 체결이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좀 맞물렸다라는 부분이었
맞물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하는 그런 계약 자체가 일단 단순 매출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BM 양산의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여전히 DI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객사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 하이닉스 주가 영향을 또 받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DIT 같은 경우는 HP와 함께 이제 반도체 레이저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한미반도체에서도 이제 HBM4 장비 가격 상승 기반 진입에 있어서도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이제 기존 장비 개조가 아니라 전량 신규 장비 납품을 하면서 함께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도 매출 증가와 또 이익 개선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력이 또 우주항공 분야에서 EMI 쉘드 장비와 같은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어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투자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17,000원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준봉이 형성된 이후로 확실히 반등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시장에서는 DIT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민주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또 한 번 반도체에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만 올라라, 나도 좀 올라가자 하시는 분들 SK 하이닉스와 함께하고 있는 DIT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6,050원 잡아드렸습니다. 함께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민주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정말 우리 시장처럼 잘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수익률 맛보고 싶다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정보들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영욱 전문가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엔 또 한 번의 코스피가 신고가를 썼다가 지금은 소폭의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기도 했었고요. 변동성이 크네요. 맞습니다. 어제 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 9시에 땡 하고 시작할 때보다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좀 매매가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아침에 좀 이제 단타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일부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30분 이후로 우리가 단기 매매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한 줄평 말씀드리면 반도체 이외에 섹터가 순환하는 시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 수급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뭐 방산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조선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뭐 우주항공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지만 오늘 특징적인 게 또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비만 치료 섹터도 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가냐?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 섹터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되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전 주도 섹터 조방원 쪽으로도 수급 이동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단타성 자금 때문인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초반에 좀 이제 호재성 이슈가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오전보다는 오후로 좀 들어갈수록 9시 반 이후부터 다시 빨간불 켰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조금씩 좀 소화를 해 나가니까 이런 시점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코스피도 빨간불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은 좀 부진했었어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방산과 부동산 관련해서 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또 조금은 과격하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100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낼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왔고, 이게 이제 거의 또 확실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 힘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옵션 만기에다가 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으면은 이게 또 계속 오토적인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서 이제 지수 변동성이 좀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변동성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삼성전자는 뭐 잠정 실적 발표에서 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다고는 보지만 기준을 또 SK 하이닉스로 잡아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좀 꺾였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올라오는 섹터들 전반적으로 반도체 말고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의료 AI, 그리고 조선 기자재나 비만치료제 쪽으로 많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대표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었으나 기준은 SK 하이닉스로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반도체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뭐 장세가 좀 바뀌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좀 상황 봐서는 이제 뭐 추세를 전환하는 아직까지 그런 식의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로 우리가 좀 보고 매매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주도 섹터가 있는지 그 안에서 순환이 어떻게 도는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외의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섹터를 좀 보자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또 네이버와 카카오랑 좀 연결짓는 이런 인터넷 커머스 쪽에서도 또 수급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되 주변주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로 우리 눈길을 줘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어딜까요? 저는 이제 좀 제약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컨퍼런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제약을 보는 이유는 2026년 섹터로 봤을 때 잠시 후에 또 약간 스포긴 하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통신 쪽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AI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약이랑 AI는 꺾이지 않을 기세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2026년 시장 규모 자체가 8천억 달러로 성장 전망치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제약 업종에서도 특이하게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AI 갔었죠. AI에 집중되면서 이외에 오늘 비만 치료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비만 치료랑 엮이거나 아니면은 본업을 포함해서 고부가 가치 성장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제약업이라는 거는 또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임상이라던가 아니면 그 임상에 대한 성과가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위험 고수익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주로 보자고 했을 때 오늘 뭐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조선 쪽도 그렇고 조선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철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방산 쪽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뭐 레이저 시스템이라던가 통신 장비로 엮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로도 엮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부가 가치 성장 모멘텀 타는 종목들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제약 쪽에서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2026년 시장 규모 8천억 달러 성장 전망 들어가면서 고부가 가치 쪽으로 모멘텀 타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드디어 모처럼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온기가 돌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종목은 어딜까요? 저는 이제 제약 업체 중에서 그린생명과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농업이라던가 아니면 제약업체로 많이 엮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되게 이제 기준뭐 하나 형성했긴 했지만 그대로 이제 주저앉은 모습이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린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뭐 의약품이라던가 아니면 농약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API라는 그런 원료를 생산을 하면서 GMP 기준에서 좀 부합하는 그런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까지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FDA 승인하고 글로벌 제약사가 이제 기술력에 대한 입증을 한번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경쟁력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요구하는 그 기준을 충족을 했다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피페라실린계 이 항생제 중간체인 EDP-CL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서 공급을 했었고요.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성 공장으로는 이제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FDA 승인이 그냥 단순하게 인증 절차가 아니라 생산 공정의 이제 안정성이나 아니면 재현성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제 원료로 투명한 뭐 추적 관리나 그리고 뭐 안정성까지 모든 이제 요소를 좀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HIV 치료제에 합성되는 또 DSC라던가 아니면 항생제 중간체 이런 이제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가 존재하는
또 원료가 있습니다. 그게 직전에 말씀드렸던 AP거든요. 그런 AP하고 이제 중간체인 PI를 또 안정적으로 또 생산하고 공급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또 단기적이 아니다라고 또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류 수요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구조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도 매출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FDA 승인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글로벌 제약사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라든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입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린생명과학 같이 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그린생명과학은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였었거든요.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2024년 3분기부터는 적자폭을 좀 계속 이어나갔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울 수 있으나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흑자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제약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재무제표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다시 한번 들어설 수 있게, 확실하게 들어설 수 있게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만이나 당뇨, 이런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에서 구조적으로 좀 벗어나서 또 이제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려고 노력 중인 그중 하나가 그린생명과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GLP-1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그리고 펩타이드 중간체나 반도체 소재 중간체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까지 PCB 원료 이런 이제 농약이나 전자재료 중간체 이런 쪽으로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수록 이게 지금 적자폭을 벗어나서 지금 1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찍혀있지만 지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소재 중간체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까지 합해진다면 지금 신사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PCB, 그러니까 2024년 이후 PCB 원료 공급만으로도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린생명과학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탑픽은 그린생명과학 받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바라보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AS 가볼 텐데요. 12월 2일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AS 했었는데 오늘 뭐 그야말로 강세입니다. 장중 15% 급등 보였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이제 지난주에도 AS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간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한번 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투자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또 실적 개선 일어나주고 있죠. 게다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재무제표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EPS 대비 PBR 2.2배 거래되고 있고 최소한 2.5배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BPS 또한 저평가돼 있고 차트 또한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은 이전에 다시 한번 정배로 들어서면서 다시 의미 있는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 형성했던 흔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또 2024년부터 26년도까지 주주환원 정책 통해서 또 9조 원가량 현금 배당 약속하고 이에 따라서 또 신뢰성 회복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또 강점이 뭐냐면 ALDB다. 이게 뭐냐면 원자층 증착이라는 장비인데 이게 또 유리기판하고 엮여요. 여기에 또 적용되는 유리 표면에 미세로 구현하려고 들어가는 필수적인 구리 시드층을 균일하게 형성하는데 이게 또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가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슈로 보자면은 용인에 1,000억가량 투입해가지고 제2 연구소까지 설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간 실적으로 볼 때 찍혀주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좀 흐름이 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485억에서 바로 뻥충 뛰는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또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직전 고점까지 제가 또 목표가 높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은 이제 43,400원 구간인데 저는 넉넉하게 4만 원대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급등했습니다. 우리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바라보면서 홀딩해 볼게요. 오늘의 승부주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영욱 전문가는 승부주를 대한광통신으로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일단 영욱시대 가족분들은 이전부터 계속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12월 8일 월요일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제는 좀 떨어지고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계속 AI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통신장비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뭐 여의도 승부사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어요. 지난번과 같이 이제 반도체 전력을 넘어서 이제 이 광통신까지 주목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AI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AI 트래픽은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제 통신 인프라가 없으면 병목 형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AI 광통신 관련주가 또 잘 가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5G에서 6G까지 전환하는 게 또 키포인트고, 엔비디아가 이거를 AI 랜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노키아에서 직접 투자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사업 중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슬슬 이제는 6G 관련주, AI 광통신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광섬유 모재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 이룬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공급망 부족 사태에서 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캡 아메리카에 대한 실적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미국 정부 광대역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미국항 수주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현지 매출 증가하잖아요. 그럼 미국 법인 인캡 아메리카 통합 매출 실적이 또 가시화될 거면서 2026년도 이익 부분이 더 우세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이나 공급망 강화하면서 또 한국산 광케이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리슈어링 수혜주로도 보고 있고, 또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전 광케이블 사업 외에도 방산용 이제 특수 광섬유나 아니면 뭐 레이저 모듈 사업이 또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한데 방산 부분에서도 뭐 레이저 무기나 아니면 정밀 유도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한강통신의 특수 광섬유 기술이 방산 시장에서도 재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또 성공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 보면은 이전에 계속 분기 실적 오르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4분기 측면에서 20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던 이런 이제 흑자로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게 또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강통신은 지금 좀 올랐긴 했지만 여전히 멀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3,41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2,23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광통신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간 감은 있으나 여전히 상승 여력 있다 말씀 주셨고, 우리 목표가 3,41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략에 필요한 목요일 시장 DIT 그리고 대한광통신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작년은 반도체 대비해서 아쉬웠던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이제 올 한 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기점으로 달라질까요? 오늘 강하나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작년부터 좀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좀 이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둔화가 된 움직임이더라고요. 어디에 기인한 걸까요? 사실 반도체 대비해서 아쉬웠던 것은 맞지만요. 이제 바이오텍만 봤을 때는 오히려 라부라는 XBI 3배 ETF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어제도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텍은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빅파마들이 생각보다는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빅파마 중에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좋은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가 너무 강세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래서 수급이 당연히 한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코스피가 워낙 훨씬 더 강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을 올해 기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당장 눈앞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빅파마의 최대 화두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빅파마들의 최대 화두는 특허 절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기술 이전 계약과 인수합병이 정말 많이 늘어난 걸 확인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RNA 쪽 계약이 정말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핫하다라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항암제는 부동의 1위 기술 이전 계약 건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항암제 내에서도 차세대 ADC 혹은 이중항체 쪽은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둔 파이프라인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좀 이겨내기 위한 기술을 많이 사와야 되고 물질을 많이 사와야 되는 건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미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계속해서 그런 흐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허 만료를 앞둔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인수합병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도 말씀 주신 거고 그럼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니즈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우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RNA 관련된 계약이 꽤나 있었고 RNA 관련된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고 사실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RNAi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로헤드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타겟이 ALK7을 타겟하는 그러니까 지방 세포를 근본적으로 좀 분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근데 이 RNAi 기반의 비만 치료제들은 아무래도 투약 주기도 상대적으로 길고 3개월에서 한 번이 꽤나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병용 투여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병용 투여로서 각광을 받느냐? 지금 GLP-1이나 GIP 타겟의 비만 치료제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GLP-1이나 GIP와 같은 인크레틴 호르몬과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기전적 충돌이 없다. 그렇다라는 것은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계약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염증성 질환 아니면 이제 AI 기반의 기술 이전 계약들, AI를 활용해서 물질을 찾는 그런 계약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최근 기술 트렌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항암제 쪽에서도 새로운 기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DAC와 같이 ADC에서 D 부분, 드럭 부분을 TPD, 표적 단백질 분해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중항체 ADC라든지 이중항체가 아니라 다중항체라든지 이렇게 좀 차세대 기술이나 임상 데이터가 확인이 됐는데 새로운 기술인 경우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이제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기술 이전이나 M&A 등에 대한 그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들 있을까요?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만남의 장이라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남의 장이기 때문에 후속 미팅을 하러 가는 것이지 거기서 바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셔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2년 전, 3년 전 대비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개최 이후에 상승을 할 여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빅파마 들이 거기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석을 하지만 발표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적잖아요. 그런데 참석을 하러 가고 빅파마들은 대부분 다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과 파트너십 관계, 협력사인 빅파마들이 또 유독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의 현황 아니면 기술의 현황을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그 또한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기존의 MTA를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서 후속 계약 미팅을 네. 진행하겠죠. 그게 결국에는 본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들이고요. 근데 지금 MT를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뭐 알지노믹스,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대표적이고 알테오젠도 최근 MT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네.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당연히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플하게 뭐 플랫폼 3사,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는 언제든 이런 컨퍼런스에서 업데이트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일단 만남의 장이라는 데 의미가 가장 네, 커 보이는 맞습니다. 것 같고 메인 트랙에서는 기업은 어딜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완전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하방은 막혀 있는데 상방은 이제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이렇게 크고 무거운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반도체에서도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까지 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이오에 있어서도 코스피 바이오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런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공시도 둘 다 이제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한 매출 상승도 올해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네. 공장 증설 혹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셀트리온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때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그 이야기도 많았는데 굉장히 좋게 보시나 봐요. 두 기업 다 정말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생산이 기반이 되는 게 CDMO, CMO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 시설의 경우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매출은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해상충 충돌 부분이 삼성 에피스홀딩스 분할로 인해서 많이 없어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 인한 뭐 생물보안법 수혜도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쪽도 잘하고 있는데 네. 공장 인수를 통해서 생물보안법 수혜를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연중 가장 큰 학회인데 거기에서 메인 트랙으로 발표하는 게 이 두 기업밖에 없다 보니 뭐 당연히 이 두 기업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빅파마의 최대 화두가 또 이 비만 치료라고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경구용 위고비 알약이 시장에 이제 파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 이제 시장의 제형 변경 이슈라든지 가격적인 전쟁 본격화가 됨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경구 위고비의 경우 펩타이드 기반이거든요. 네. 펩타이드가 기본적으로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경구로 복용을 하게 주사제보다. 되면. 네. 그래서 공복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물도 120ml랑 같이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는 게 현재 경구 위고비의 현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경구용으로 비만 치료제가 승인을 받은 것이고 올해는 일라일릴리의 올포글리프론 경구 비만 치료제도 승인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경구 위고비부터 올해 올포글리프론까지 경구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계약도 작년에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 이전 계약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화이자가 비만 쪽에 진출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빅파마잖아요. 그런데 네. 화이자는 이제 메세라를 인수함으로써 장기 지속형 그리고 오랄링크 플랫폼이 반영된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플랫폼이 반영된 경구 파이프라인까지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자 GLP-1을 야오파마라는 중국 기업으로부터도 인수를 추가적으로 또 했습니다. 그만큼 경구랑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주사제형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 시장을 다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구 비만 쪽은 이제서야 시장이 개화하는 만큼 네. 성장세가 훨씬 더 가파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많이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 비만 쪽은 사실상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경구 위고비의 가격이었는데 네.
지금 주사 제형보다도 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로 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리스크로 작용을 안 할 것 같고 주사가 죽어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혹은 주사 제형을 투여하다가 끊었을 경우 유지요법으로도 앞으로도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구 비만 쪽은 올해 계속해서 트렌드 중 하나로 언급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RNA 비만 치료제들도 이제 임상 초기 단계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에로헤드, 웨이브라이프 사이언시스, 이제 메시 쪽이지만 이제 올릭스의 경우에도 올해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비만 쪽에서는 RNA의 가능성이 훨씬 더 네. 많이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올해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의 비만 치료주 어디가 좀 매력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D&D 파마텍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펩트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밖에 뭐 인벤티지 랩이나 일동제약 등등등 많잖아요. 한미약품도 있을 거고 어딜 보세요? 우선 경구 비만이 저는 올해 조금 관심이 많이 가서 일동제약과 D&D 파마텍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D&D 파마텍은 펩타이드를 경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펩타이드 주사 제형도 경구로 바꿀 수 있는 오랄링크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구 쪽에서 분명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통한 그 경구 파이프라인도 한번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임상 데이터가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됐는데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그게 안 나왔어요. 원래는 메세라가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화이자가 인수했으니까 이제는 화이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메세라와 이제 화이자의 경구 비만 파이프라인드 임상 데이터 나올 때가 D&D 파마텍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동제약의 경우에도 저분자 GLP-1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경구 비만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도 타이트레이션 없이 어느 정도 괜찮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어서 기술 이전 계약 가능한 수준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미약품은 이제 전임상 단계라서 임상 네. 데이터를 발표할 때쯤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주 짚어주셨는데 D&D 파마텍과 일동제약, 한미약품까지 세 종목 흐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3년 연속으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참가하더라고요. 의료 AI 시장에서 지금 국내 증시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뷰노, 루닛이 있는데 좀 세대 이 교체 기류도 포착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의료 AI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의료 AI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고 시장이 이제서야 개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평균 성장률도 다른 분야 대비 훨씬 더 높은 최소 20%대에서 30%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파마들이 최근 AI 바이오 기업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게 보여집니다. 네. 선급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도 뭐 1,000억 원 이상씩 주면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만큼 이 AI 바이오 쪽도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핫했던 의료 AI 기업들보다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티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티나도 이미 분석 쪽은 빅파마들과 분석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프로티나는 앞으로 AI 신약 계약 플랫폼 쪽 계약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의료 AI 탑픽으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3빌리언과 지이너스의 경우에도 이미 분석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황이고 언제든 AI 신약 계약 플랫폼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기는 해서 3빌리언은 희귀 질환 쪽, 지이너스는 면역 항암제 쪽, 항암제 쪽에서 좀 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작은 기업 혹은 이제 프로티나와 같은 큰 기업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의료 AI 기업들 중에서는 적자폭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들 혹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적자폭 감소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입니다. 혹은 대표적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작년에 거의 가장 많이 오른 우리나라
주식 중 하나인데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 3분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치보다도 거의 2~3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표됐었고요. 4분기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경우 의료 AI 대장으로서 작년에 아주 잘 우상향을 해줬고요. 올해도 실적 성장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매출 늘어나면서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두드러지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AI 짚어주셨고 선호주들까지 흐름 체크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물보안법이 포함이 된 이 국방수검법에 최종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 밀어내기 그렇다 보니 이제 국내 증시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단순한 반사 이익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수혜 입을 거라고 보세요. 네, 원래는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생물보안법 최종 서명도 빠르게 되었고 네. 더 긍정적인 부분은 이게 빅파마들 입장에서 기존의 중국 계약과 수주를 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계약이 조금 부담스럽나 봐요. 추가 계약이나 혹은 CMO, CDMO에서는 장기 계약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년 계약, 3년 계약이 많은데 그걸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을 좀 상대적으로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과 같은 기업들이 최근 수주 잔고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존 계약들이 조금 더 커진다든지 네. 확장 계약으로 이어지는 공시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의 수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한 해 제약바이오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그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저조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코스닥 지수 안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살아날 거라고 보세요.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려내야 된다. 코스피가 작년에 유독 또 너무 많이 오르기도 네. 했고 지금도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서 항상 5개 이상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피 이전을 하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겠지만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5기업 이상 정도는 항상 바이오 기업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주고 있고 국민성장펀드에서도 AI나 바이오, 백신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당연히 지속되고 언급이 된다면 바이오가 그 수혜를 받을 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올해 제약바이오 포트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좀 유리할까요? 개인들이요. 사실 올해 바이오랑 반도체가 둘 다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바이오도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리 인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땐 더더욱 끝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다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대형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도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전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이렇게 잘해준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거의 3위까지 올라가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알테오젠은 잘 아시겠지만 K2다 SC제약인 큐렉스의 네. 매출 성장이 올해 좀 많이 반영이 될 전망이라서 이렇게 새 기업들이 잘해주고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올해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데 작년에 기대를 했었던 기술 이전 계약들도 올해 상반기로 많이 좀 지연됐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그 계약들이 정말 나와준다면 작년보다도 더 많은 기술 이전 계약이 올해 체결이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의 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안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탑픽 딱 꼽아주신다면? 일단 정말 심플하게 좀 이제는 넥스트 알테오젠으로 모두가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는 BBB 셔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이 BBB 셔틀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들은 언제든 어떻게든 프리미엄을 받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ABL 바이오의 경우에도 RNA와의 협업이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공동 연구를 한 아이오니스의 발표가 조금 기대되는 바이고요. 프로티나의 경우에는 AI 대장으로서 올해 글로벌 기업과의 AI 신약 계열 플랫폼 계약을 발표해주게 된다면 그동안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 상장한 알지노믹스의 경우에는 올해 임상 데이터를 처음으로 아마 학회에서 발표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임상 데이터를 처음 발표하는 시기가 결국에는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알지노믹스가 좀 잘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ABL 바이오와 알지노믹스 최선호주 종목들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 경제를 보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강하나 작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연일 최고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감으로 갈수록 그 힘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오전장에 굉장히 또 강했던 코스피 시장이었죠. 자, 최근에는 정말 가는 종목이 크게 가는 터라 내 종목만 안 가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찬 좀 새이니까요. 조금 더 희망을 좀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성층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성층권에서 바라보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고도 10km에서 50k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의 하늘 쪽을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간이 지구와 우주를 정말 예쁘게 보여준다라고 하죠. 애매한 구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까만 우주고 내려가면 파란 지구인데요. 자, 우주항공주가 바로 이 위치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혹은 과열될 양상인지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주를 밀어 올린 이유는 역시나 트럼프 입에서 나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입이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죠. 우선 트럼프가 내년에 미국 국방 예산을 50% 이상 증액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027년까지 2,000조 원을 요구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꿈의 군대, 드림 밀리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비치면서 국내 방산주에게도 기회, 수혜가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또 희망찬 이야기는 바로 이거겠죠. 1972년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약 54년 만에 달 탐사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라고 해서 한 달 남았는데요. 다음 달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에 예정된 이벤트겠습니다. 자, 달이라 참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달 탐사의 목표는요. 지구 주변의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데 있다고 하고요. 그 우주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어떠한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지를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4인, 우주 비행사 4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프로젝트 형식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모멘텀이 조금씩 그 영상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SLS 그리고 오리온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SLS, 달 화성 탐사용 발사체 줄여서 SLS라고 하고요. 우주 비행사 4인이 타고 있는 것이 오리온이겠습니다. 자, SLS는 이 우주 비행사 4인이 타고 있는 오리온을 지구 궤도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그
지구권에서 대기권, 달 궤도까지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7만 킬로미터의 장거리 비행, 달 탐사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달에 아폴로 때처럼 착륙하지는 않고 그 주변을 돌면서 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 화제가 굉장히 뜨거운 것은 누리호 4차 성공적인 발사 이후에 이 안에 또 K 라드 큐브라는 K자가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이미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함께 제작하면서 인공위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체 설계 제작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작년 8월에 개발을 완료를 해서 보낸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반도체도 우리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도 바로 보시고 있는 이 K 라드 큐브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 가히 좀 기대감이 들어오는 영역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시끌시끌한데요. 사실 약간 상반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과열된 양상이다. 혹은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섹터다.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매출이 나오는 쪽,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주시를 해봐야 된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그 핵심은 매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적으로 좀 가시화가 나오고 있는 종목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노코가 되겠습니다. 위성 탑재체, 아까 앞서 보셨던 지금 위성 쪽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 안에서 핵심 부품 그리고 EGSE에 대한 국내 대표 위성 통신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노코를 살펴보셔야 될 이유들 3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KI에 대한 편입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UAM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전자 그리고 헬기 쪽으로도 플랫폼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I에 대한 수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양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탄한 실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누적되는 이런 연구 결과라든지 시행, 비행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밖으로 상당히 많은데 뭐 앞서 차세대 중형 위성 1, 2호라든지 누리호 4차도 제노코가 함께 했고요. 국내 425 사업까지 제노코가 함께 들어가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쪽, 사실 작년까지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적자였던 기업인데 올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9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적자였었던 영업 손실을 올해만큼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노콜의 실적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셀트랙 I인데요. 셀트랙 I도 참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으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 작년에 유럽 대상으로 수주를 했던 이 위성 스페이스 I-7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덕분에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자회사 예상 매출액이 적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하고요. 올해 앞서 말씀드렸던 제노코와 비슷하게 또 역시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해 예상 매출액은 2,253억 원 정도로 역시나 우주항공 관련주 안에서 매출이 찍히는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대비 또 100% 가까운 성장률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역시나 셀트랙 I도 숫자가 증명되는 기업으로 이제는 조금 들여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 파이프라인이 좀 더 확장이 됐을 때 이에 대한 마진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증권가들은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새롭게 좀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좀 알맹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알맥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이고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알루미늄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최근에 증권가들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조금 탄력을 받았었고요. 자, 특히 알루미늄 관련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러한 고도된 기술이라든지 고형
삼성, 압출, 합금 등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알맥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3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또 1조 원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 함께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꼽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주항공 분야 핵심 고객사 대상으로 샘플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좀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죠. 자, 지금 시장에 힘이 살짝 빠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노코, 이노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10% 이상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고요. 제노코는 25,400원 선 지나갑니다. 12%대 상승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SLS 그리고 K라드큐브와 관련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기대감을 받습니다. 4.12% 상승하면서 32,850원 선 지나가고요. 알맥 5.63% 상승합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내 종목은 안 가나 싶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가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관련주와 기대해 보시면서 장마감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낙폭을 줄여내면서 코스피가 4,600선 위로 다시 올라섰다가 지금 또다시 밀립니다. 지금 보합 부근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코스피는 4,555포인트인데요. 변동이 극심하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녀쌤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주셨듯이 확실히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강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대응해 볼까요? 오늘도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을 때 실망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를 강세면 차익 시간에서 우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일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저희는 승부를 보고 싶은 거는 어제와 똑같아요. 달라질 거 없이 바로 매드팩토예요. 매드팩토. 매드팩토는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덜해요. 다른 비만 치료제라든가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쪽들은 굉장히 강한데 오늘 여전히 바이오 쪽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매드팩토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여전히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난데 일단 실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출이 없었어요. 매출이 굉장히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미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매출 없다가 24억이 매출 나왔다라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벡토서팁, 고륙종, 자 이쪽 이 부분 임상에서 암세포가 완전 관해를 달성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췌장암이라든가 3중 음성, 유방암 이런 쪽의 치료제 개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이죠. MP010 이쪽과 벡터서팁에 대한 기술론이 이쪽이 이제 지속적으로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이제 상승 탄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거는 외국계 창구에서만 일부 소량 매수 들어왔고 다른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드팩토 역시 기술 이전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매드팩토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도 반등 나오는 그런 상태를 보았을 때 일단은 낙폭과대 맥락이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한 단계 들어놓고 지금 옆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량 거래에 나왔던 평균 가격 수준을 다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현재가 역시도 우리는 매수를 하자. 그래서 5,900원 이탈 목표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 1차적으로 8,600원에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엉덩이 무겁게 세종대왕 아련하는 쪽으로 1차 목표가 10,000원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매드팩토 오늘도 받아봤고요. 우리 목표가 그대로 10,000원으로 손절가 5,900원, 6,200원에서 현재가까지 모아가기 전략 다시 한번 챙겨주셨습니다. 자,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쌤, 오늘 코스피가 신고가 다시 한번 썼다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외국인도 현물시장 팔고 있어서 부담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은 비정상으로 보여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 지수가 상승했던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장중 78만 8천원까지 6% 급등했다는 거. 지금 보면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수만 올라갔지 체감은 오히려 썰렁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을 때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3조 원 가까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감들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지수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주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민간 고용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이고 11월 부인이 1년 내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정점에 다다랐다. 이런 논란들 아니다 더 간다. 이런 논란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시그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수의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수의 가격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IQ 1000짜리의 유동성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도 단기론일 반도체 쪽들의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도 다음 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제 이제 마감 특징 섹터를 한번 언급해 보면서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들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제약바이오 쪽들이 움직일지인데 이것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오늘 반도체가 올라갔던 것들은 지금 D램 가격이 올해도 40에서 50%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조 5천억 자사를 취득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만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CES 2026 행사 거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죠.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역시도 이제 차익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결국에 제약 바이오 섹터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을 때는 또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결국에 1분기에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거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 안에는 스페이스X 상장을 완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을 때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우주 섹터 이런 쪽들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들이 올랐지만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제약바이오 쪽을 편입을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받았어요. 속빈 강정이었죠.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속빈 강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슈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종목 장세, 지수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장세가 전개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거 미련 두지 마시고 결국에 이제 앞으로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할 기회들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우리는 1월 달 무조건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수익률의 최소 30%는 우리가 달성해야지 남은 기간들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보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약 8천억, 9천억 가까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90조 원 돌파했다가 88조 6천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긍정적이고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사상 최고치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죠.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그러면서 113조 원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월 초에 전단체 단기 자금이죠.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데 빠져나간 만큼 유입된다면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켓머니 펀드는 12조 8,800억 유입 이후에 6조 4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틀 동안에 유입된 부분은 19조 원이고 또 3일 동안 보면 23조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졌던 게 급격히 유입되는 이러한 모습들 보면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낙폭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코스피, 코스닥의 멋진 화려한 시장이 올해 예상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어요. 오늘 민간 고용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고용 지표 좀 불안정하게 나올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도 선물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TSMC 12월 매출 보고가 있거든요. 매출은 증가됐을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단기 고점권에 나왔기 때문에 TSMC 이 매출 기대 모멘텀은 일시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은 도쿄 오토살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자동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자율주행을 쉬었거든요. 그럼 도쿄 오토살롱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제품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주들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 기후부 장관 미래에너지 포럼이 있어요. 그러면 수소연료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과 주요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현대오토에버 볼게요. 어제 현대오토에버 추가적인 전략 챙겨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넥스트레이드였을까요? 상한가 갔다가 지금은 약세 분위기 보여지는데요.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챙길지요? 수익은 178% 넘겼습니다. 자, 요즘 특징을 보면 이 대체 거래소가 대책 없는 게 오늘 상한가 26% 시작한 게 딸랑 태주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런 거 막지 못하면 차트가 왜곡될 수 있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특징이 이거예요. 이렇게 갭상승에서 밀리면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에서 그 다음날 상승하면 일단 매도 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밀리면 다시 보자. 그러면 요 양상을 보였을 때 자율주행이라든가
피지컬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오토에버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30만 6천 원에서 51만 원 이 박스권을 볼 거고,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궁극적으로 25만 7천 원에서 51만 2천 원 이 박스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목표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밀리면 다시 박스권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자리 밀리면 사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리아 서킷 볼 텐데요. 코리아 서킷은 오늘 장중에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5만 1,000원 돌파가 됐다가 지금은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목표가 우리 5만 5천 원이라고 하셨었죠? 네. 자, 코리아 서킷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 낮기 때문에 이제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코리아 서킷은 2026년도 사상 최고치 실적이고 이 실적이 2027년까지 지속된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실적을 믿고 목표가는 도전하자.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고점에서 밀리고 있지만 이 코리아 서킷을 상승시킨 주체들 보면 사모펀드나 그다음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외국인들만 일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만 5천 원 요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리면 더 채우자. 그래서 5만 5천 원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밀리면 더 사자.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RFHIC인데요. 수익 218% 넘어간 자리 대단하죠. 지금 자리 우리 어떤 전략 생길까요? RFIC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통신주들이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통신이 필수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국내 같은 경우 통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RFIC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을 제시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정부 정책이 좋아지면 지금 4만 원에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RFIC 목표가 1차적으로는 4만 3천 원, 4만 5천 원을 보고 싶은데 일단 안전하게 4만 3천 원을 볼 거고 또 내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까지 한번 도전해 볼 거기 때문에 4만 3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RFHIC 계속해서 우리 상승 여력 남아있다 말씀 주고 계시고요. 수익 극대화 나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PIM 볼게요. 한국 PIM은 우리 수익 39% 넘어가는 자리고요. 오늘 장에서 장중에 14% 급등 나왔네요. 지금 한국 PIM 같은 경우는 결국에 현대차 요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로봇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6만 4천 원에서 7만 원까지 갔는데 일단 로봇들의 차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유지하되 현재가 수준에서는 절반 차익 실현하자. 그래서 밀리면 다시 4만 7천 원대에서 오늘 매도했던 거 재매수해서 목표가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PIM까지 우리 AS 해봤습니다. 자, 동시호가 특징 섹터 하나씩 볼 텐데요. 우주항공 오늘 장에서도 강하네요. 지금 우주항공 섹터들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스페이스X 상장권과 국내에서도 9,500억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 부분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 우주항공 섹터들 역시도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부담권에 왔기 때문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조정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AP 위성이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고가를 내보냈고 루미르 역시도 오늘 고점 돌파했다가 밀렸어요. 그다음에 이노스페이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노스페이스가 대장이죠. 그다음에 제노코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다음에 나라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일단 우주 섹터들을 보면 추가적으로 IPO 이슈가 남아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우리가 이제 매수한다면 고점 대비 조정받으면 AP 위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3,000원 부근 왔을 때 이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자. 지금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조정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우리 제약바이오 볼까요? 오늘은 소화기와 마켓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보자고 했고 우리가 이제 제일 기대하는 거는 JP모건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G2G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삼익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벤티지랩이죠. 인벤티지랩. 자, 이런 것들이 가고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나이백이에요. 나이백 단기 급락했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되고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로켓 헬스케어죠. 지금 데이터 공개하는 것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여전히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된다. 역시나 중간중간 우리 모멘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관심권에 더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고 참고로 오늘도 우리 다냐쌤의 종목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매드팩토 받았습니다. 목표가 10,000원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리 매도팩토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추가적인 전략은 이 안에서 나갑니다. 다냐쌤의 정보방 들어오셔서 우리 다냐쌤과 함께 지금 시장 잘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쌤,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8일) 목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새롭게 썼던 하루였으나 다시 한번 오름폭을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난 듯한데요. 오늘의 마감 지수 들어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1%의 하락으로 4,545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아침 10시 25분경에 오늘의 고가가 찍혔습니다. 이때 1.57%의 강세로 4,622포인트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출렁출렁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고요. 4,550이 오늘 종가입니다. 코스닥은 0.36%의 약세로 943포인트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실까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외국인들의 팔자가 현물시장 안에서 두드러졌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4,700억 원의 팔자, 기관이 오늘 매도 우위였네요. 9,300억 원의 매물 출회가 보여졌고요. 이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아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강력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무려 1조 1,000억 원의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팔자,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9,6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단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컨센에 부합한 성적이 나왔으나 선반영됐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1.5%의 악세로 13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대적인 탄력도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았는데 하이닉스 또한 상승분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1.8%의 상승으로 75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6%의 강세 188만 원까지 터치에 성공이 됐습니다. 자, 6위 현대차는 어제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죠. 오늘 쉬어가면서 2%의 약세 34만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분위기 좋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4%, 그리고 방산까지 오늘 투심이 재차 살아난 모양새였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양새였는데요. 알테오젠이 1.5%의 상승, 그리고 ABL바이오가 2%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주는 오늘도 쉬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약세 마감된 가운데 리가켄바이오가 3%의 상승 보였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2%,
비트론도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 반등 보였습니다. HLB와 삼천당제약은 오늘장 약세로 문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에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되겠습니다. 사상 최고 랠리를 펼치고 있는 국내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커 보이죠.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우리 김정엽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난이도가 쉬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막상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는 오늘 하락 종목이 730개, 상승 종목이 177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1,300개가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5% 이렇게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느껴지는 하락 종목의 개수는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그 제약 섹터 안에서 좀 강한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코스닥을 수치상 좀 덜 빠지게 좀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좀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하락 우위에 있어서 대응하시는 데는 그렇게 좀 쉬운 그다음에 수월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확실히 있고요. 선택과 집중이 또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백전불패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좀 이뤄내는 것처럼 좋은 시장에 수익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의 또 이슈 따라서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슈가 하루 종일 시장을 좀 도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반영이 좀 되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상하는 대로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이제 장 막판 들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꺾일 만한 그런 큰 명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발적인 차익 매물들은 나올 수 있으나 추세가 꺾일 우려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실제 실적 발표 이슈까지 또 기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증시 안에서도 마이크론이라던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제 오늘은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좀 다시 되밀리는 종목들도 있었고 음봉으로 좀 늘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역으로 이용을 하셔서 좀 저가 매수 혹은 이제 추가 대응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증시 안에서도 좀 다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특징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증시 안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그다음에 제약 섹터 이쪽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힘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막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일라이 릴리의 또 신고가라던가 이런 그림들도 미증시 안에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앞두고 이제 제약 섹터 안에서도 야금야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셀트리온의 이제 강한 반등이라던가 이런 효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임팩트가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는 파마리서치라던가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임팩트가 좀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 안에서의 수급 공백이 좀 보다 좀 쏠리는 그런 경향들도 있지만 이제 제약주들을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도 저는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이쪽 안에서의 순환매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보여지니까 잘 준비하셔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수익 랠리를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 제약주 안에서 좀 특징주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죠. 코스피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제약 섹터 안에서
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들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이제 기업 그 합병 분할이 있으면서 지수가 좀 많이 꺾였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특징주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좀 지나긴 했지만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미국 지수 안에서의 그 제약 섹터의 분위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막 신고가 쓰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자체도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오늘 뭐 기술적인 주요 구간들도 좀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수급과 그다음에 뭐 거래량들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망이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의 이제 급등 사례들을 보고 뭐 특징주 이슈로는 뭐 수주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실적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장중의 강세 흐름들을 이제 특징 이슈로 이제 부각을 시켰고 실제로 이제 여러 증권가 안에서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던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성장 전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또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거래가 재개되면서 나왔었던 변동성들은 이제 충분히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도가 좀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오늘은 이제 좀 뚜껑을 좀 열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권가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지금 그 목표 주가를 뭐 평균적으로 대략 한 2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윗공간으로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안에서도 뭐 새로운 공장으로 인해서 성장이 또 가속화될 수 있고 펀더멘털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좋은 전망들이 많이 흘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행진들이 우리 증시에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한테 얼마나 또 좋은 영향들을 미쳐주는지 기대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해 보시고 그다음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세로 마감한 종목이었죠. 두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방산주들이 올라갈 때는 보통 좀 증시가 아니면 이제 주도 업종들이 강하지 못할 때 좀 힘을 써주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오늘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 코스닥에 하락 종목이 많은 코스피에서도 하락 종목이 우위에 있는 그런 날을 틈타서 좀 더 강하게 화려하게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LIG 넥스원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다가도 다시 한번 또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지난 9월 달 말에 만들어 놨었던 최고점 혹은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또 근접하는 모습들이 또 보여졌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제 뭐 체포하면서 좀 글로벌적으로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발언 안에서 이번에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이제 늘릴 것이다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린란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욕망을 좀 표출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좀 뭐 그 유럽 지역들 과의 뭐 이런 지정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이런 것들이 오늘 방산주들을 강하게 들어 올리는데 좀 충분히 좀 많은 기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방산 쪽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 이쪽에 이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 쪽 안에서의 종목들과 섹터가 부각이 될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크게 활약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방산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또 훌륭한 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주 발사체 뭐 민간 주도 쪽으로 이제 전환 여기에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뭐 그런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방산주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장 안에서 방산주들이 이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시장에 다시 좀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9월 달에 정고점, 뭐 신고가가 되겠죠.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과거에 보여줬었던 또 빠른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이슈들 체크하면서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서 체크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자, AS 한 종목씩 가볼 텐데요. 우주항공주 우리 수익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더라고요. 컨택과 HVM 그리고 IJ 링크까지 AS 가볼까요? 네, 뭐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두 자리 수익률을 넘어서 뭐 세 자리 수익률을 넘보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항공우주 쪽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도 오늘 항공우주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반응이 나와서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뭐 대부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컨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0% 가까운 그런 상승률과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위쪽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은 이제 목요일 저녁 9시에 주주비책에서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해드릴 텐데, 주주비책에서 골라드렸던 뭐 HVM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굉장히 완벽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확실히 아직 항공우주 쪽 안에서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덜 올랐다고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YJ 링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또 급등하면서 20% 이상의 또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항공우주 쪽 안에서는 확실히 좀 불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도 드렸지만 이쪽에서 이슈도 뭐 같이 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한 뭐 한국 항공우주라던가 테마성이 아닌 종목들도 이제 뭐 최근에 반응하면서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쪽 섹터 안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덜 오른 종목들 안에서의 뭐 순환 랠리를 기대하는 이런 매매 지속,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또 제가 잠시 후 또 히든 종목으로 항공우주 쪽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음 수익의 구간들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AS 가봤고요. 자, 최근에 받았던 가온칩스는 수익이 어느새 27%,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았네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60% 넘어가고 있는데요. AS 어떻게 볼까요? 네, 한미반도체를 좀 먼저 볼까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AS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종목을 여러 번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아하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안 가고 있는 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만들어졌음에도 우리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추가 상승, 신고점 돌파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뭐 이제 종목들 간의 흐름들이 갈리긴 하지만 가온칩스가 우리 월요일 날 제시드렸던 종목이 오늘 시원하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좋은 수익들이 잘 나고 있고요. 정보방통에서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잘 날아가고 있으니까 종목들 잘 지키시면서 또 좋은 수익들 내시고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을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오늘 히든카드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인가요? 네, 오늘 항공우주 쪽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안에서는 랠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항공우주 쪽 안에서 우리 뭐 이제 뭐 스피어도 있었고요. 뭐 컨택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뭐 세아 베스트 지주, 제시드렸던 종목들마다 수익률이 굉장히 막
빵빵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한테는 이제 그동안에 보여드렸었던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그 다음 순환매의 그 차례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빠르게 그 쏠리는 수급들이 저는 주가 상승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효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루미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좀 들어올랐었던 이런 클래식한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공우주의 효과는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이 시장에서 불을 한번 지펴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력한 테마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로켓랩이라던가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그 행정명령 발표를 하면서 이 섹터 안에서의 수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안에서는 덜 오른 종목들을 계속 좀 보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우주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했었던 기업, 요거를 이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2026년도 들어서 세계 최대, 사상 최대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종목들도 기대하시면서 컨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세압 STG주 히트를 쳤었던 종목의 후속주로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 돌파 월봉 차트가 나와서 시세가 좀 잘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 기대하시고 종목들 정보방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주항공으로 뭐 연일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럴 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히든카드 종목은 우주항공 섹터에서 나간다 말씀 주셨고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안내가 될 겁니다.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이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간 대응들 코멘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챙겨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감 100점 불패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의 마감가 한 번 더 볼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아침 10시 반경에 4,620도 돌파가 됐었는데요. 상승분을 소폭 반납을 했죠. 4,552포인트에서 오늘 거래가 종료가 됐고요. 코스닥은 0.35%, 다행히 코스닥은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확실히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는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장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 저평가 소외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여의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랠리를, 강세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코스닥의 종가는 오늘 944포인트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물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줬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내일은 과연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연일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까지 이 흐름이 잘 이어져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낮 2시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